안녕하세요. 혹시 컴바인으로 UI 코드 짜다가요, 앱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픽 꺼져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한 UI 크래시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스레드의 안전한,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은 코드를 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니, 대체 왜 UI 업데이트만 하면 내 앱이 가끔 죽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주니어 개발자인 쫄병님과 시니어 개발자 김대장님이 함께하는 디버깅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챕터, 미스터리한 UI 크래시입니다. 우리 쫄병님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있는 레이블에 보여주는 정말 간단한 코드를 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바로 그 문제의 코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URL 세션의 데이터 태스크 퍼블리셔로 API를 부르고 맵으로 데이터를 살짝 가공해서 마지막에 싱크 클로저 안에서 레이블의 텍스트를 바꿔주고 있어요. 하는 일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죠? 데이터 받아서 화면에 뿌려준다. 딱 봐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체 왜 크래시가 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앱이 정말 불규칙적으로 멈춰버립니다. 크래시 로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정적인 단서가 딱 보입니다. UI API called on a background thread. 해석하면 background thread에서 UI API를 불렀네요 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URL 세션의 데이터 태스크 퍼블리셔는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작업자 스레드에서 결과를 던져주거든요. 바로 이 점이 우리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범인은 바로 스레드. 여러분의 코드가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어디서 그 일을 했느냐는 거죠. 이때 우리의 시녀 김 대장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쫄병님, 코드 로직은 완벽해. 근데 그 코드가 실행되는 장소가 잘못된 것 같군. 유진 컴바인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함수형 반응형 프로그래밍은 비동기 API를 사용하는 UI를 만들 때 특히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트워크 통신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동기 작업이랑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진 UI 프로그래밍,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챕터, 작업실과 상점입니다. 스레드 관리를 위한 아주 기가 막힌 규칙이죠. 여기서 김 대장님이 스레드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백그라운드 스레드는 작업실이라고 생각하고 메인 스레드는 손님을 맞는 상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왼쪽에 작업실, 즉 백그라운드 스레드는요, 네트워크 요청이나 데이터 처리, 제이슨 디코딩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거운 작업들을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상점, 즉 메인 스레드에는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직 UI 업데이트만 담당하는 것. 작업실에서 아무리 멋진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엔 이 상점에 진열해야만 손님, 즉 우리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챕터입니다. 두 명의 배달부, subscribe on과 receive on. 자, 이제 규칙은 알았어요. 그럼 이 작업실과 상점 사이를 오가면서 교통 정리를 해줄 똑똑한 도구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배달부는 바로 subscribe on입니다. 이 연산자는요, 스트림의 맨 위, 그러니까 일의 시작점에다 대고 이 힘든 일은 저 뒤에 있는 작업실에 가서 하세요 라고 딱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상점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죠. 다음 배달부는 receive on입니다. 얘는 마무리를 담당하죠. 작업실에서 일이 다 끝나면 자, 이제 완성품을 상점으로 가져와서 진열할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배달부예요. 이 연산자 뒤에 오는 모든 작업들은 이제 지정된 스레드, 즉 상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흐름을 그림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단계입니다. subscribe on을 써서 네트워크 요청이라는 무거운 작업을 작업실, 즉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하도록 우리가 딱 지시했어요. 아주 좋은 출발이죠. 바로 여기 2단계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작업실에서 일하던 결과물이 갑자기 상점에 있는 UI 레이블을 직접 바꾸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건 규칙 위반입니다. 작업실 직원이 갑자기 상점으로 뛰쳐나와서 물건을 진열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앱이 쾅 하고 터지는 거죠. 저기 빨간 X 표시 보이시죠? 이제 해결책을 적용해보죠. 3단계입니다. 파이프라인 중간에 우리의 두 번째 배달부 receive on 널룹.main을 딱 투입합니다. 보세요. 작업실에서 상점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배달하는 새로운 화살표가 생겼죠? 이 연상자가 바로 두 공간을 이어주는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데이터가 이제 상점, 즉 메인 스레드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UI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죠? 초록색 체크마크 보이시죠? 이걸로 크래시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성공이에요. 5번째 챕터, 스레드 안전 코드로의 진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코드를 진화시켰는지, 문제가 있던 코드와 해결된 코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위쪽이 문제가 있던 코드, 아래쪽이 우리가 수정한 코드입니다.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네, 정말 딱 2줄 추가됐을 뿐이에요. Subscribe on으로 무거운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하게 하고 Receive on으로 UI 업데이트 직전의 결과를 메인 스레드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 마법 같은 2줄이 모든 차이를 만든 겁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네트워크 통신 같은 무거운 작업은 Subscribe on으로 작업실에서 시작하세요. 둘째, UI를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Receive on으로 런룹 메인으로 상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 이 패턴만 기억하면 크래시를 막고 앱도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코드를 직접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네트워크 호출이 끝난 후에 UI를 바꾸고 있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싱크나 어사인을 쓰기 바로 직전에 receive on, 런루프 더 메인을 호출했나?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앱을 구할 수 있습니다.